2021년 4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스 스탠딩이라고 하죠.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이거를 촬영을 하는데 조명을 켜는 순간 진짜 눈이 빨갛게 충혈된 20, 30대 젊은이들이 거의 뭐 미쳐 날뛴다라는 표현이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정도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의 날 행사가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같은 얘기도 이 집에 와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뉴스든 이슈든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에 빡종원, 저는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숭한 이슈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마약입니다. 혹시 420, 이 한국말로 420이라는 숫자 들어보셨나요? 그럼 혹시 4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국제 대마초의 날입니다. 그리고 420은 대마초를 뜻하는 약간 암호 같은 숫자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 특파원을 하다가 왔는데 맨하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디에선가부터 내 코로 들어오는 이 퀴퀴한 냄새.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얼스 스멜, 그러니까 이 흙냄새라고 표현을 하던데 걷다 보면 이 냄새를 굉장히 많이 맡을 수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2012년에 미국의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이 두 개 주가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를 시켰어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늦게 대마를 합법화를 시켰어요. 2021년 3월부터 이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0일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실 거예요. 그 주범이었던 데릭 쇼빈이라는 경찰관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모든 언론이 이 데릭 쇼빈의 재판을 중계를 했어요. 저도 당연히 미국 특파원이니까 취재를 하는데 뉴욕대 앞에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쇼빈의 유죄 판결을 축하하고 경찰의 공권력에 숨진 흑인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를 취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진짜 그건 줄 알고 나갔어요. 그래서 딱 도착을 해봤더니 추모를 하는 곳이 맞기는 해요. 바닥에 막 이 헌화도 돼 있고 촛불도 엄청 많이 놓여져 분명히 맞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축제장인 거예요. 쇼빈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면서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당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마가 합법화된 거를 축하하는 대마초의 날 행사가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대마초는 이제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정말 여행 가거나 했을 때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마로 마약을 잡아보겠다. EJ 전법,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 대마로 마약을 잡아보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대마는 중독성이 술, 담배보다도 현저히 낮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해도 술, 담배보다도 훨씬 더 낮다. 이런 인식이 미국에는 퍼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펜타닐이라는 이 굉장히 맹독성 마약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퍼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마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비교적 인체에 덜 해로운 대마를 불법화를 시켜놨더니 대마를 불법 상인에게 가서 구매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마약을 구매하게 되더라. 똑같이 불법이니까. 그러면 이걸 분리를 시키자. 대마는 합법적인 상가에 가서 사게 되니까 뒷골목으로 마약을 찾아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대마를 합법화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마를 합법화함으로써 마약을 잡았다, 맞다, 틀리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대마로 시작을 해서 더 강력한 마약으로 넘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관문마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는 관문마약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 있는 상태예요. 반면 미국은 대마는 관문마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요, UCLA 대학 약학과의 효버 박사라는 분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를 하고 났더니 처음에는 마약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든 것 같더니 나중에 다시 더 높아진 거예요, 예전보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대마를 합법화했더니 초반에는 마약 사용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늘더라, 이렇게 보통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구팀은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대마가 관문 마약이냐에 대한 답을 하질 않고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정이 좀 다른 게 대마를 나쁜 것, 대마가 마약의 일종,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라피라고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들 모여서 뭐 서로 자기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위로해주고. 근데 미국이 진짜 웃긴 게 대마에 중독됐다라고 말하면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마는 중독이 안 되는 걸로 이미 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너만 뭘 유별나게 중독됐다 그래, 대마 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도 대마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미국의 최상위층부터 뭐 이 여러 계층에서 굉장히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마가 관문 마약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했는데 그럼 전부 마약 중독에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통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대마가 합법화된 이후에 제가 미국 대마초 샵을 직접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냥 보면 대마초 샵인지도 몰라요. 너무 이쁘게 꾸며놓고 간판도 이쁘고 굉장히 세련되고, 이 대마초 섹션은 한쪽에밖에 없고 이쪽은 쫙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쫙 젤리고 이쪽은 쫙 쿠키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보면 나 저거 갖고 싶어라고 할 정도로 예쁘게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솔직히 맛은 궁금하더라고요. 대마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이 있지. 혹시 기자님은 대마를 해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대마를 사용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이 대마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그 대마를 엄마 아빠 몰래 먹어봤다는 거예요. 대마 사용이 늘면서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을 어린이들이 잘못 먹는 사고도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 다 눈 감어. 오늘 누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자, 눈 감고 손 들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에서도 이걸 합니다. 주제가 달라요. 자, 오늘 마약이 학교에서 발견됐어. 이 마약 판 사람 손 들어. 이런 일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이 모습을 중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펜타닐 때문에 사망을 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 길을 가다 보면은 간판에 막 써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싶으세요? 집에 이거 하나씩 장만하세요. 이러면서 이 해독제를 선전하는 광고가 사방에 붙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마약 사용의 연령이 낮아지는 게 마약의 가격이 펜타닐의 등장으로 굉장히 싸진 것도 있고 대마의 합법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마약 중독자를 제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은 게 아니냐. 미국에서도 대마 합법화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마에 대한 인식도 사실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마약 사범들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여러 구멍 중에 최근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의외로 병원입니다. 마약이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클럽이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미국처럼 쉽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약을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받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 환자 하나가 토론토에 살다가 한국 들어왔는데 그 친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한국 오니까 캐나다에서 했던 뭐 코케인, 헤로인 같은 아주 하드 드럭, 센 약물은 없는데 병원 찾아가가지고 주세요. 뭐 달려면 다 준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펜타닐까지. 이 의사분들을 좀 만나서 취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미국에 살다 왔다고 하면서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해달라는 환자가 하루에도 2-3명씩은 꼭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최근 의사들도 이런 환자들과 대처하는 게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품이 바로 펜터민,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로 쓰이는 약이거든요. 많이 먹을 경우에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데 ADHD 치료약도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ADHD가 걸렸는데 약 좀 처방해 주쇼라고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마약성 약품을 병원에서 찾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여기에 호응을 해서 일종의 마약 장사를 하는 병원이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 펜터민을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 앞에는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처방을 받아 먹을 정도로 성행을 하고 있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배우 유아인 씨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나 뭐 전부 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굉장히 많이 검출됐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병원이 이 마약으로 빠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 문을 닫게 될까요? 지금까지로만 봐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의사 재량권 때문이에요.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해 준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을 받아도 이 환자에게는 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딱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해봤자 벌금 아니면은 좀 세봤자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도밖에 내리질 못하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멍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펜타닐이 지금 돌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병원에서 이 펜타닐을 40년치를 한 번에 처방을 했다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분들이 이런 환자를 걸러내는데 이 굉장히 여러 아이디어도 내고 있고 뭐 절대 이런 환자들에게 오남용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의사분은 이 다이어트 처방을 내는 게 굉장히 큰 수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 다이어트를 아예 접었어요. 병원이 특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부도 그리고 이 일부 의료진들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빈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이번 뉴욕에서도 늦은 시간까지